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은 무장구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무장구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더 솔저스에서도 그랬고, 강철부대 1에서도 그랬고, 강철부대 2에서도 그랬고, 이 무장구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어떤 무장구보에 말이 많으냐. 그 무장구보에 대한 군장의 무게가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 실제 몸무게냐 어쩌냐. 제가 알기론 강철부대에서는 25kg 군장이었나? 그랬었고, 더 솔저스에서는 이제 강철부대 1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경쟁 프로그램으로서 또 30kg를 설정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강철부대 2에서는 이제 더 솔저스보단 더 나은 수위와 좀 더 그 강도를 높여야지 사람들이 좀 더 뭔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또 40kg와 50kg를 설정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니 20kg 정작 우리가 진짜 뭐 가방에다가 2리터짜리 물 한 병만 챙겨가도 동산 넘어갈 때 굉장히 힘든데 20kg 이상의 어떤 30kg 또 40kg 50kg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더 솔저스 할 때도 이제 방송 출연 기간이라 뭐 어떻게 댓글들을 달 수 있다거나 뭐 방송 콘텐츠를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어떤 여력은 안 됐어가지고, 하지만 저도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쭉 스캔을 했었는데, 저 군장 무게 뭐 더 솔저스 30kg라고 설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20kg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더 솔저스 무장구보 할 때 진짜 군장 무게는 제 체감상 진짜 30kg였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무게하고 웨이트, 그니까 얼추 뭐 어떤 짐을 들어봤을 때 몇 킬로인지 되게 잘 알아요. 하고 또 거리 있잖아요, 거리.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가는데 몇 킬로 정도 나오겠다라는 거리를 되게 잘 파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되게 단거리, 장거리, 중장거리에 대한 마라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취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뛰어가면은 몇 킬로 나오겠다. 자전거를 제가 지금도 이제 취미로 이제 라이딩을 하는데, 라이딩을 할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다 오면 약 15킬로 나오겠다 하면은 진짜 GPS 찍고 가면 15킬로 나와요. 네. 그 정도로 되게 거리감이, 왜냐면은 제가 쭉 이렇게 훈련을 키로수로 많이 해왔었고, 또 지금 제가 또 무게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감을 잘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웨이트를 하면서 제가 뭐 데드리프트를 할 때 뭐 100kg도 들어보고 80kg도 들어보고 120kg도 들어보고 20kg도 들어보고, 뭐 덤벨 가지고 이제 뭐 팔 운동을 할 때, 어깨 운동을 할 때 뭐 5kg도 다루고 20kg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 되게, 지금 뭐 제 와이프나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다 그래. 와, 너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 몇 킬로나 될 것 같아? 이거 뭐 한 5kg 될 것 같아? 그럼 진짜 5kg거든요. 하고 또 어떤 무게를 뭐 들었을 때, 야 이거 한 10kg 돼. 아니야, 야 이거 15kg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15kg 되고, 약간 무게와 거리에 대한 감이, 저는 이제 웨이트도 좋아하고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리와 무게를 잘 잡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사견이 있고, 또 그렇다. 그렇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이 무게가 뭐 작아냐 진짜냐 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도 전자에서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물병 2리터짜리만 가방에 들고 동산을 걸어 올라가더라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 어떤 배낭을 하나 메고 오르막길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kg든 20kg든 뭐 어떤 군장을 메든 진짜 5kg짜리 군장을 메고 오르막길을 오르더라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키로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어떤 노고, 이 사람들이 미션을 찍기까지, 또 총의 무게도 약 5kg 이상일 것이고, 깃발의 무게도 5kg 이상일 것이고, 또 마이크, 그 다음에 이어셋 이런 것들도 몇 킬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고프로를 차는 대원들도 있잖아요. 고프로 차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무게들도, 또 군복에 대한 어떤 무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걸붙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안 보이는 곳에 또 은근히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강철부대, 더 솔저스에서는 무장구보를 할 때 오르막길만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은, 이 무장구보 미션이 끝났을 때 후유증이 크게 없었어요. 크게. 왜냐면은 내리막길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하중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나 허리, 무릎, 발목에 되게 데미지가 많아요. 내리막길을 무게를 짊어진 상태에서, 내 평상시 웨이트가 100kg, 80kg면은 40kg짜리 군장을 메고 내리막길이 이제 다운힐을 하게 되면은 엄청 부담이 크거든요. 왜냐면 무게를 플러스로 싣고 뛰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냥 내 체중으로 내리막길 꽂아도 이게 되게 이제 몸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다운힐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웨이트를 이제 더 얹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발바닥이 밀려요. 내리막길 때. 그래서 그 강철부대 2에 이번에 한 데스매치 미션이 오르막길이 얼마나 있고 그 내리막길이 얼마가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더 솔졌을 때 오르막길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다음 미션 할 때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면 근력이나 에너지 소모는 커도 내리막길이나 평지보다는 대신에 발이 밀려가지고 물집이 잡히거나 발이 쓸려가지고 뭐 다음 미션 할 때 제한이 된다거나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군대에 있었을 때 행군을 하거나 지금도 제가 집 뒤에 등산을 하지만은 내리막길 올라가는 것보다 오르막길이 저는 훨씬 편하거든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리막길 올라가면은 막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하산할 때 특히 다운힐 할 때 이렇게 막 이 삭신이 쑤신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뭔가 그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오르막길은 되게 좋은 느낌인데 막 근육이 발달하는 느낌이라든지 그런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예, 하고 강철부대는 뭐 얼만큼의 이 데스매치 휴식 텀 후에 다음 미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만큼의 컨디션이 회복됐는지 리커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리막길 미션은 전 개인적으로 좋지가 않았다. 무장 행군 간에는. 왜냐면 이러한 사연들 때문에 하고 또 이렇게 발이 밀리기 때문에 물집이 잡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그렇다. 그래서 저 그때 그 더조저스 미션 할 때도 뭐 홍범석 선배님하고도 진짜 내리막길 없어서 참 좋았다고. 내리막길이었으면은 이 발바닥 다 밀려가지고 이제 물집 잡히면 다음 미션도 우리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사담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고 또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이건 군대 이야기인데, 50km 군장은 안 매본 것 같아요. 저도, 전 주특기가 통신이거든요. 11통 되게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50km 정도 되는 군장은 안 매본 것 같아요. 예. 정말 무거워봤자 한 40km 가까이 됐었나?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40km의 군장인 거지, 그 40km 군장으로 계속 가진 않습니다. 하고 또, 이거는 뭐 무장구보 측정이 아니고, 작전을 하면서 약간 은밀하게 하는 어떤 훈련들을 저는 그렇게, 큰 무게의 군장을 들고 갔었지. 그러면서 계속 물도 마시고 안에 있는 식량들도 소모하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피가 이제 줄긴 줄어요. 그래서 복귀할 때쯤 되면 25kg 정도 되고 뭐 20kg 정도로 바뀌거든요. 왜냐면 안에 있는 소모품들은 다 사라지는 거니까 먹는 식량들도 또 물도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다 보면은 무게가 좀씩 줄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40kg지 이제 좀씩 준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그렇다. 그런데 약간 40kg 가까이 됐었던 그 군장만 매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군장이 막 무슨 엄청 큰 트렁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0kg 가까이 어떤 물품이나 어떤 보급품을 다 챙겨가지고 군장을 싸게 된다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이걸 설계를 잘해가지고 싸야 돼요. 예. 무작정 다 때리박으면은 이게 40kg 그 내가 챙겨야 돼 그 짐이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빈틈 사이에 이제 테트리스 한다는 느낌으로 뭐 빈틈 사이에 진짜 뭐 날카로운 거 집어넣는다든지 뭐 정말 이 사이에 그 빈틈이 있으면 뭐 안테나를 넣는다든지 펜을 넣는다든지 하면서 정말 테트리스 같은 느낌이었고 그 박군 선배님도 그 설명해 주잖아요. 무거운 무게는 등 쪽에다 최대한 밀착시키고 위에다 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도 무거운 무게를 뒤에다가도 해줘보고 맨 위에다가도 얹어보고 맨 밑에다가도 깔아봤는데 다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내 등 쪽에다 최대한 무거운 무게나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군장을 맬 때 제일 무거운 메인 무게가 무전기였었기 때문에 무전기를 항상 제 등 쪽 이제 이 중앙에다 항상 위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제 침낭을 깔고 약간 이런 구조였었는데 그런 어떤 사담들도 있다. 그래서 뭐 50kg를 맸든 뭐 50kg 맸는데 이거 의심스럽다. 40kg를 맸는데 굉장히 이거 40kg 미션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군장 부피로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20kg 원판 2개만 넣어도 20kg 원판 2개가 부피는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개 가지고 군장에 넣으면은 그냥 외관상 봤을 때 굉장히 무겁게 안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군장 무게가 중요하냐 어쨌든 그 데스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운 날에 군장을 메고 그렇게 서바이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10kg가 됐든 저는 30kg가 됐든 40kg가 됐든 50kg가 됐든 엄청난 힘듦일 것이고 부담감이셨을 거고 굉장히 또 어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좋은 즐거움을 그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한 거다. 그래서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고 이거 군장 무게 틀렸나라고 이렇게 오해하시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군장 무게가 50kg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40kg 가까이의 군장을 매봤는데요. 이건 얼토당토 않은 소리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지금 어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떤 팩트가.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또 강철 부대는 돌이켜보면 30kg, 이제 더 솔저스는 30kg, 강철 부대 1에는 20kg,
강철부대 2에는 이제 50kg, 40kg 나왔는데, 강철부대 3나 이제 더 솔저스 2 할 때는 이제 군장 무게가 60kg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뭐 4, 5 하면은 이제 100kg 나올 것 같아요. 예. 진짜 여자를 2명을 이제 등에다가 이제 짊어지고 하는 어떤 체력의 어떤 미션 수위가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어떤 개그스러운 상상인데, 이거는 뭐 온전히 저희 어떤 재밌는 위트인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무장구보 어쨌든 하고 또 군장을 매는 어떤 훈련이나 행위들이 진짜 뭐 대테러 훈련, 5kg 측정, 턱걸이 측정, 체력 측정보다 훨씬 좀 부담스러운 어떤 훈련 중에 하나였었고, 왜냐면은 진짜 몸에 부담이 정말 많이 가요. 5kg나 10kg 측정을 본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 진짜 30분에서 20분 내로 끝나는 그 훈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짧고 치열하게 끝내면 되니까 숨만 좀 찰 뿐이지.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뼈다구에다가 이제 계속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정말 저는 삶의 무게보다 무장 구보의 어떤 그 무장의 무게가 굉장히 더 이렇게 무진장 무거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다. 예, 그래서 이건 뭐 각자 개인의 견해인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 막 그런 것들 어떤 이런 특수전의 훈련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 좀 막 부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뭔가 대테러 파트 쪽 훈련할 때가 좀 되게 좀 좋았죠. 잘 맞고 짧고 치열하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라? 그래서 이제 뭐 키로수가 중요한다라기보다 하고 실제로 50kg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뭐 원판 2개, 뭐 20kg 원판 두 쪽에다가 그 다음에 10kg 원판만 넣어도 50kg 되는 거거든요. 하고 또 그 999K를 거기다가 이제 50kg 군장에는 광철부대 2 이번 데스매치 때는 그거를 이제 뒤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놔뒀던데, 그렇게 하면 약간 군장이 뒤로 쏠리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왜냐면 메인 무게 웨이트가 약간 그 상단에 그리고 뒤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뒤로 약간 꺼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맨 사람 당사자들은. 그래서 약간 좀 그 군장 구조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군장을 싸게 되면 좀 실제로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50kg가 약간 55kg 같은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뭐 의구심을 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진짜 우리 책가방에 아니면 대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뭐 필라가 됐든 헤드가 됐든 나이키 가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2리터 노브랜드 그 생수병 그 2개 넣어가지고 물 가득 채워갖고 한번 동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거마저도 힘든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대변해주고 싶었고, 저 솔저스 할 때 실제 30kg 메고 군장 맸었을 때 그 무게가 다가 아니었다니까요. 총기도 한 5kg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고프로 차죠. 고프로도 한 1kg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니어랑 이제 헤드셋이란다. 그 마이크 차고 벨트에 있는 것들도 또 한 1, 2kg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무게들이 이제 무겁고 이제 걸붙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다 군장에다가 모았으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행동 반경이나 좀 이 퍼포먼스도 잘 나왔을 건데, 막 몸에 막 치렁치렁 달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숨 막히게 하고 좀 약간 거슬리고 신경 쓰이더라. 그래서 하고 추가로 뭐 전술에 대한 이제 그 무장행군에 대한 어떤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는 뭐 각자의 견해가 틀려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보면은 무장행군 뭐 현역 때 했었을 때 진짜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가릴 거 없이 계속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게 체력이나 또 무거운 걸 짊어졌을 때 뛰어다니는 체력이나 파워가 되게 좋아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근데 마라톤 하듯이 아무튼 맨몸으로 뛰는 무게처럼 막 그렇게 크게 뛰진 않지만은 그게 진짜 성큼성큼 뛰어가는 사람들 진짜 실제로 있다. 근데 이렇게 박군 선배님도 조언을 해주잖아요. 내리막길은 뛰어가고 오르막길은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각자들의 전략이 있어요. 각자들의 전략, 그럴싸한 전략.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이기면은 돼요. 이기면은. 내리막길 때 SDT는 지금 그냥 거의 일정한 페이스를 가지고 퍼졌을 때 시점이나 아니면은 그쪽 앞에 팀에 대한 상황, 앞쪽에 이제 선두에 있는 팀들에 대한 상황을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추월을 한다거나 페이스를 맞춰가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어떤 전략을 짰고, 그 다음에 사트는 약간 좀 도박적인 어떤 전략을 짰죠. 초반에 이제 빼고 좋은 그 지점을 선점하자. 좋은 지점 선점하면 장점이 뭐냐? 약간 추월을 상실한다니까요. 2위나 3위가 그걸 봤을 때 너무 멀리 격차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걸 이제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페이스가 난다거나 꼬인다거나 막 진짜 폐에 총 맞는다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막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전략이기도 하고, 약간 707 페이스가 제가 볼 때 제일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이유는 이제 딱 그 1위를 놓지도 않고, 1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선두권에서 그 뒤에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약간의 0.01%의 어떤 효과겠지만 그 바람의 저항도 그 약간 그 1위한테 약간 그 맞고 뒤에서 약간 그 타고 가는 느낌이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약간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2위의 그 그룹에서 이렇게 가다가 막바지에 스퍼트로 이렇게 제끼는 게 그 전략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5km 마라톤이나 뭐 이렇게 달리기 측정했을 때 약간 저도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 1위는 뭔가 불안해요. 저도 1위에 계속 그 선두 그룹에서 계속 뛰고 있다 뭔가 불안하거든요. 진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2위에서 편하게 이렇게 페이스를 1위 거 따라 하면서 하고, 1위가 뺄 때 같이 빼주고 1위가 이제 뭐 걸을 때 같이 걸어주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피니시 지점에서 빼가지고 이제 제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사정거리에 진짜 손 내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선두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반 페이스를 봤었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707의 어떤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나중에 좀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약간 페이스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707이 지금 강철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실제로 저 달리기 할 때 무장구 말고 달리기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예. 선두 그룹에 이때 1, 2위에서 유지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 이제 스퍼트를 빼야 돼 마지막 피니시 지점 때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이제 무의식적 한계를 끌어당겨 갖고 좀 이렇게 제꼈던 약간 그런 어떤 전략들을 많이 쓰곤 했었어요. 근데 SDT가 지금 다 SDT를 불안해 하잖아요. SDT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 강준님의 전략이었잖아요. 전에 미션을 내가 작년에 강철부대 원에서 해보니까 처음부터 빼니까 너무 오버 페이스가 나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좀 중간 리듬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우린 조금씩 이렇게 그 리듬을 끌어올리자라는 어떤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부대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게임 플랜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마지막에 진짜 피니시 1등으로 누가 들어왔냐가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마라톤이나 달리기 대회 나가면 처음에 진짜 늦게 뛰는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그 페이스가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페이스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추월해가지고 진짜 상위 그룹까지 올라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엄청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먼저 선두권에서 자리를 잡아놨다가, 그러니까 기록을 미리 단축해놨다가 후반부에 좀 퍼져가지고 약간 그런 식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페이스나 어떤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자기 체력을 잘 분배해가지고 일정하게 뛰는 또 사람들도 있거든요. 무장구보가 됐든 달리기가 됐든. 그래서 다 그건 게임 플래닝 거고, 진짜 그 사람들 스타일이 있고 그 팀마다의 전략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1등을 누가 했냐가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거든요. 1, 2위를 누가 했냐, 그래야지 생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SDT가 이런 전략을 했다고 해서 하고, 또 SDT가 또 계속 그렇게 일정하게 좀 세워라 내워라 거북이 페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고편 끝날 때쯤에 707이 그 이정원 대원이 약간 고전했었을 때, 이때 틈 타서 이렇게 제끼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그거는 더 소저스 할 때 무장행군 미션 했었을 때 그걸 실제로도 저도 그런 느낌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활용했었어요. 예.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당시 저는 이제 3위의 페이스로 있었었고 알파하고 브라보가 이제 1, 2위를 이제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대신에 저희는 알파와 브라보와의 이 사정거리 밖에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못 잡으면은, 그러니까 손 내면 닿을 정도 거리는 아니었고 좀 많이 이렇게 벌어진 어떤 간격이었던 그룹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브라보 혹은 알파가 조금 약간 이렇게 고전하는 느낌이 들었었을 때, 왜냐면 그 고전한다는 사람이 왜냐면 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피니시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제 퍼졌을 때 그 느낌 때 이제 좀 빼주면은 그때 그 팀이 좀 말리지 않을까라는 저도 전략으로, 혹은 또 그 팀이 또 누군가 퍼져가지고 뒤에서 민다거나, 혹은 또 거기서 군장을 교체한다거나, 그럴 때 고립이 돼가지고 시간이 엄청 지체되거든요. 1분 내지 40초 50초. 그때 진짜 빼면은 그 사람들하고 가까운 거리까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3위 그룹에 좀만 힘낸다면은.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SDT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대로 퍼진 팀 발생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렇게 약간 기습으로 해서 약간 추월하는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도 그런 전략으로 저도 들고 가서 했었는데, 왜냐면 심리적으로 힘들어. 심리적으로 해.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누군가 추월했었을 때는 좀 의지를 많이 상실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치만은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7은 무조건 그거 할 것 같다. 아니, 같은 특전사고 707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페이스나 어떤 분위기를 봤었을 때 707이 저는 그래도 안전빵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군 선배님이 또 그 SDT 텐트랑 707 텐트 가가지고 팁 주실 때 진짜 이거 깨알 같은 주옥 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멀리 보면은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다. 왜냐면 얼마만큼의 고지가 왔는지 진짜 그런 거 보려다가 더 힘들거든요. 진짜 허리를 펴려고 혹은 숨을 쉬려고 앞을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멀리 안 와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걸었던 거리는. 그래서 진짜 오히려 더 페이스에 말려들고 훨씬 더 숨이 차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만 보고 약간 무기한의 싸움으로 가라고 하는 게 정말, 그거는 저도 공감을 했고, 저도 실제 훈련을 할 때, 그리고 더솔저스에서 산악인구 미션을 했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했었어요. 그건 저도 이제 이하 동문이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산악인군 할 때 얼마쯤 왔지 하면서 궁금증에 멀리 봤다가 진짜 에너지 레벨 떨어지고, 와 아직도 고지에 도착하려면은, 꼬린 지점 가려면은 당 멀었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은 훨씬 심리적으로 힘들고 숨차고 발걸음도 이제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앞만 보고 정신없이 계속 행군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자기를 좀 정신없거나 그러기 상태로 좀 몰아넣는다는 느낌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정신없다 보면은 미션이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 그 박군 선배님의 그 깨알 같은 조언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바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른 주제와 그리고 또 7화 보고 리뷰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